조선왕조 500년, 그 장대한 역사를 담은 실록은 왕들의 모든 발자취를 빠짐없이 기록했다고들 합니다. 과연 그 기록 속에는 왕들이 감추고 싶었던 은밀한 진실들까지도 가감없이 새겨져 있을까요? 한 왕의 비극적인 죽음 위에서 새로운 왕조의 서막이 열렸다면 그 역사의 붓끝은 과연 얼마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었을지 우리는 오늘 그 깊은 의문을 품어보려 합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뜨거운 욕망이 가장 순수하고 여린 존재마저 집어삼킨 조선 역사의 가장 잔혹한 한 페이지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이죠. 공식적인 기록의 두꺼운 장막 너머에 감춰진 섬뜩한 진실, 인간 본연의 날 것 그대로의 욕망, 그리고 그 거대한 폭풍에 맞선 숭고한 충절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을 압도적인 몰입감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숨겨진 진실을 찾아 시간여행을 떠나볼 예정입니다. 역사의 뒤안길에서 잊혀가는 듯했던 비극적인 왕의 운명, 그 서막을 함께 열어보시죠. 때는 1452년, 어린 단종이 조선의 13번째 임금으로 즉위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문종이 병약하여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불과 12살의 어린 나이에 용상에 오르게 되었죠. 아직 세상의 풍파를 알지 못하는 순진한 눈빛으로 그 작은 체구에 버거운 왕관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궁궐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어린 왕의 등극은 역설적으로 거대한 불안감과 미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 아래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꿈틀거리는 듯한 그런 위태로운 기운이 궁궐 안팎을 감돌기 시작한 것이죠. 어린 단종의 왕권은 너무나도 불안정했습니다. 왕실의 어른들은 일찍이 세상을 떠났고 그는 의지할 곳 없이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특히 그를 둘러싼 신하들 사이에서는 이미 팽팽한 권력 다툼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었죠. 조정의 원로 대신들이 어린 왕을 보필하며 국정을 이끌려 했지만 그들의 노력만으로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단종에게는 숙부이자 당대 최고의 무인이었던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인물이 있었으니까요. 수양대군은 문종의 아우이자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로 뛰어난 학식과 무예를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병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 막강한 힘은 그의 눈빛 속에서 숨겨진 야심으로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듯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숙부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이미 왕좌를 향한 거대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궁궐의 어두운 밤 풍경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그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온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왕 단종이 용상에 앉아 신하들의 보고를 받을 때면 그의 순진한 얼굴 위로 드리워진 불안감은 숨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세상의 이치를 다 알지 못했지만 자신을 둘러싼 어른들의 미묘한 시선과 권력의 무게만큼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을 테죠. 수양대군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병권을 휘두르며 대신들을 호령할 때면 그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카리스마를 넘어선 왕좌를 향한 강렬한 열망이 어렴풋이 비치곤 했습니다. 그것은 궁궐 안팎을 감도는 불온한 기운의 상징과도 같았죠. 평화로운 궁궐의 밤이 깊어질수록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위협이 점점 더 커져가는 듯한 섬뜩한 예감이 드는 건 왜일까요? 어린 왕의 어깨 위에 놓인 조선의 운명은 마치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이 모든 불안감은 피로 물든 거대한 격변으로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불안한 평화가 어떻게 깨지고 피해 건자를 향한 잔혹한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궁궐의 밤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숙부인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그는 조카의 어린 왕좌를 탐하며 자신의 야망을 실현할 기회를 끊임없이 엿보고 있었죠. 겉으로는 조용히 덕을 쌓는 듯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권력을 향한 뜨거운 욕망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주변에는 이미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권람과 같은 책사들은 수양대군의 야망에 지략을 더하며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을 밤마다 은밀히 짜냈죠. 밀실에 모여 앉은 그들의 눈빛은 서늘한 칼날 같았을 겁니다. 어린 왕을 보필하며 권력을 굳건히 지키던 김종서와 황보인 등의 대신들을 어떻게 제거할지, 그리고 왕권을 어떻게 장악할지에 대한 논의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 전야처럼 궁궐 안팎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거대한 음모가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던 거죠. 마침내 1453년 음력 10월 10일 밤, 조선의 역사를 피로 물들일 잔혹한 격변, 이른바 계유정난이 시작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한양을 삼킨 그 밤, 수양대군은 사병들을 이끌고 움직였습니다. 그의 칼날은 가장 먼저 영의정 김종서를 향했죠. 평화롭게 잠든 노재상의 집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처 반항할 틈도 없이 조선의 기틀을 다진 충신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이어서 좌의정 황보인을 비롯해 단종을 지지하던 수많은 대신과 그들의 가족들까지 수양대군의 칼날 아래 무참히 희생되었습니다. 궁궐 안팎은 순식간에 피냄새로 가득 찼고 비명과 절규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어린 단종은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3살의 어린 왕에게는 믿고 의지할 대신들이 차례로 사라져가고 숙부의 서늘한 압박만이 숨통을 조여오는 현실이 마치 악몽과도 같았겠죠. 피로 물든 궁궐은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제 모든 반대 세력을 제거한 채 어린 왕을 위협하며 왕위를 내놓으라 압박했습니다. 어린 단종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서러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에게는 숙부의 막강한 권력과 칼날 앞에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단종은 숙부의 강요에 의해 왕위에서 물러나는 비통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에게 왕의 자리는 더 이상 영광이 아닌 차가운 족쇄에 불과했겠죠. 어린 왕이 골룡포를 벗고 상왕의 자리로 물러나는 그 순간 조선의 권력은 피바람 속에 완전히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며 기어이 권좌의 정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잔혹하게 시작된 피의 역사는 과연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치달았을까요?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불러온 이 참혹한 서사는 이제 막 그 절정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불러온 이 참혹한 서사는 이제 막 그 절정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어린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나 상왕의 자리로 밀려났지만 그의 충신들은 결코 숙부의 찬탈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겁니다. 피바람이 휩쓸고 간 궁궐에서 진정한 충절을 가슴에 품은 이들은 비장한 결의를 다지기 시작했죠.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 6명의 신하는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폐위된 단종을 다시 왕위에 복위시키려는 굳은 뜻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 밀실에 모여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피로써 맹세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어린 임금을 되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들의 눈빛에서는 불굴의 의지와 함께 다가올 비극을 예감하는 듯한 그림자가 엿보였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운명을 직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종을 향한 이들의 뜨거운 충심은 거대한 권력의 폭풍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바위와 같았죠. 이들은 세조의 잔혹한 정치를 끝내고 빼앗긴 왕위를 단종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에서 세조를 제거하고 그 틈을 타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던 것이죠. 모든 준비는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충신들의 결의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혹은 하늘도 그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들의 거사 계획은 안타깝게도 발각되고 맙니다. 김질이라는 인물의 고변으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죠. 그 순간 궁궐에는 다시 한번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왕을 찬탈하려던 이들이 아닌 왕의 보기를 꿈꾸던 충신들의 피가 뿌려질 차례였습니다. 세조의 분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자신에게 맞서 감히 역모를 꾀한 이들을 그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육신과 그들을 따랐던 수많은 이들은 혹독한 고문을 당하며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끝내 단종을 향한 충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성산문은 나는 이미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맹세했으니 어찌 너희에게 굽히겠느냐며 절규했고, 박팽년 또한 나으리께서 이미 왕이 아니시니 나 또한 신하가 아니오라며 불굴의 기계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오직 어린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과 세조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뿐이었습니다. 비록 육신은 찢겨나갔지만 그들의 정신은 결코 꺾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의 죽음은 단순히 개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세조에게는 자신의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할 명분이 되었고, 동시에 폐위된 단종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세조는 상황으로 물러나 있던 단종마저 그 자리에서 끌어내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첩첩산중 외딴 곳,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탈출이 불가능한 그곳에서 어린 단종은 쓸쓸하고 고독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왕의 화려한 골룡포 대신 초라한 평복을 입고 궁궐의 안락함 대신 차가운 유배지의 바람을 맞아야 했던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세상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과 비통함에 휩싸여 밤마다 눈물로 지새웠을 겁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종 복위 운동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자 세조는 더 이상 단종을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어린 단종은 유배지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쓰러져가는 그의 마지막 숨결 속에는 이루지 못한 꿈과 백성에 대한 염려, 그리고 피부치에게 배신당한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을까요? 세조는 이 모든 잔혹한 역사의 흔적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단종의 죽음을 자연사로 위장하고 관련 기록들을 철저히 은폐하며 자신의 왕위 찬탈을 정당화하려 노력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찢어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피로 얼룩진 진실은 그렇게 쉽게 감춰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과연 피로 얼룩진 진실은 그렇게 쉽게 감춰질 수 있는 것일까요? 권력을 잡은 자가 아무리 굳게 입을 닫고 역사의 기록을 지우려 해도 결국은 그 틈새로 진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기 마련이겠죠. 세조는 단종의 죽음을 자연스러운 병사로 위장하고 관련된 모든 흔적들을 철저히 파묻으려 애썼지만 그 진실은 그리 오래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 어린 단종은 그곳에서 쓸쓸하고 고단한 유배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삼면이 물로 둘러싸여 외부와 단절된 그곳은 마치 세상이 그를 잊으려 만든 공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한때 용상에 앉았던 어린 왕은 이제 한낱 유배객이 되어 차가운 강바람과 싸늘한 정막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그의 비극적인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종을 향한 충정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등 이른바 사육신이라 불리는 충신들은 목숨을 걸고 단종 복위 운동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밀실에 모여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기필코 어린 왕의 자리를 되찾아주겠다고 맹세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의 계획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세조의 철저한 감시망을 뚫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복위 운동이 수포로 돌아가자 사육신과 그 일족에게는 잔혹한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산문은 팔다리가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세조의 부당함을 꾸짖으며 한치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팽년은 신은 이미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며 세조에게는 신하의 예를 보이지 않았고 하위진은 끝까지 자신의 충절을 굽히지 않았죠. 이들의 굳건한 충심은 피와 고통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지만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권력을 위해 수많은 충신들이 피를 흘려야 했던 비극적인 순간이었죠. 그리고 머지않아 영월에 유배되어 있던 단종에게도 비극적인 소식이 당도했습니다. 세조는 단종 복위 운동의 실패를 빌미로 단종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었지만 실제로는 세조의 명에 의해 강제로 생을 마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 왕은 그렇게 17세의 나이로 짧고 슬픈 생을 마쳤습니다. 권력을 향한 비정한 숙부의 결정과 이에 맞선 충신들의 숭고한 희생, 그리고 어린 왕의 애처로운 죽음은 조선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비극으로 기록되었죠.
세조는 왕위에 오른 후 자신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국대전을 편찬하고 유교적 통치 질서를 확립하며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국정을 안정시키려 했죠. 겉으로는 위엄있고 능력있는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피로 물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모든 것을 기억하는 법입니다. 세조가 아무리 자신의 행적을 지우고 정당화하려 해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미묘한 표현들과 후대 역사가들의 평가를 통해 진실은 끊임없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사관들은 목숨을 걸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기록했고, 때로는 직접적인 비판 대신 은유적이고 암시적인 방식으로 세조의 행동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거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는 등의 간접적인 묘사는 당시에 숨겨진 진실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되었죠.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단종과 사육신을 기리는 사당들이 세워지고 그들의 충절은 재평가받았습니다. 단종은 복이 되어 단종이라는 묘호를 받게 되었고 사육신은 후세에 길이 기억될 충신으로 추앙받았죠. 이는 결국 권력의 정점에는 늘 피와 희생이 따르며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역사는 그 진실을 감추지 않고 기록하며 기억한다는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진정한 권위는 힘이 아닌 도리에서 나온다는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남겨주고요. 단종과 세조의 비극적인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진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정보와 역사 속에서 감춰진 진실을 찾아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가르침이죠. 수백 년 전 조선의 궁궐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은 여전히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역사의 거울 앞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